제1회 천부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4강전 신진서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베이징에 있는 중국기원에서 지금 대국이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진서 선수 돌을 가린 결과 100번입니다. 제한시간 각자 2시간, 1분 출기 5회, 덤은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최근 기세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 선수가 원래부터 한국 바둑의 유망주라고 신예 기사 시절부터 혹은 입단 전부터 칭송을 받아왔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랭킹 2위까지 진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기대에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 있지만, 많은 바둑 팬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이 선수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 세계대회 우승이거든요. 또는 세계 1인자입니다. 이 선수 최근에 기세로 보면 그것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네. 합니다. 7월 28일부터 시작된 연승 17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연승의 과정에서 보면 굉장한 선수들을 많이 꺾었습니다. 네. 국내 시합도 물론이고 이제 중국 선수들이 특히나 대단한데, 천야오의 선수, 구즈아오 선수 이런 세계대회 우승 경력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스웨 선수도 있고요. 중국 갑조리그에서 연전 연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갑조리그에서는 8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에이스 선수답게 모두 주장전으로 등판을 했고요. 갑조리그 통산 성적은 25승 1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탕웨이싱 선수와는 지금까지 많은 만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1승 네. 2패로 뒤처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뼈아픈 패배도 한 판 있습니다. 이 삼성화재배 8강전에서 탕웨이싱 선수에게 패했는데, 네.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면 중반 이후에는 끌려가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막판에 찬스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놓쳤고 그러면서 패했고, 그 탕웨이싱 선수 특유의 어떤 끈적함을 많이 느꼈던 바둑이기 때문에 네. 신진서 선수가 오늘 대국에 정말 이 선수에 맞는 어떤 맞춤형 준비를 좀 많이 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약간 상대성이 있었던 당이페이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지금 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탕웨이싱 구단에 대한 연구가 확실히 되어 있을 것 같고, 자, 오늘도 신진서 구단의 장점이 잘 발휘될 것이라 믿습니다. 확실히 신진서 선수가 최근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금까지 좀 상대성에서 약점을 보여왔던 선수들, 천야오의 선수, 구즈아오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 최근에 이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자신감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둑이 좀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아, 붙여갑니다. 네, 저렇게 초반에 붙여가는 게 낯설지 않습니다. 종종 네. 사용이 되는 수법이고, 이번 대회에서도 김지석 선수가 커세 선수에게 여기까지 똑같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100번으로 저기를 붙여서 승리를 가져갔죠. 네, 당시와 같은 진행이고요. 자, 김지석 구단과의 그 대국, 그 그림과 한번 포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김지석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이었고요. 초반 포석을 보면 이제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하나 나가고 이쪽을 맞고,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를 쳤는지 여기를 쳤는지는 약간 헷갈리는데요. 네. 그 이후에 김지석 선수가 저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수법인데 여기를 두면서 싸움을 풀어간 바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전에는 여기를 두고 한 칸 뛸 때 그때 이제 여기를 두 칸을 뛰거나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거나
이런 게 기존의 수법이었는데 네. 당시에 대구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살짝 틀어가서 커제 선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결국은 이제 성과를 거두었죠. 자, 6번째 수부터 바로 붙여가서 몸싸움이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젖혀갔고요. 이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흑이 그냥 바로 이어두는 것은 아무래도 굴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두는 경우도 뭐 없진 않습니다. 그냥 젖히고 가만히 있는 수. 네. 최근에도 용성전에서 이제 강동현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그런 식으로 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같이 끊어갈지, 네, 끊어가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의 접전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변화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흑이 네. 이렇게 단수 치는 수, 이쪽을 밀어가는 수, 뭐 몇 가지가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쪽으로 밀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극 초반에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아까 그 커제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에서 커제 선수가 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보편화된 그런 진행입니다. 그 세계 대회에서의 성적이 자국 내 성적보다 좀 더 좋거나 혹은 큰 승부에서 좀 더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탕웨이싱 선수가 중국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유의 선수이고요. 그 외에 뭐 당이페이 선수도 그렇습니다. 네. 탕웨이싱 선수의 랭킹을 보면 그 세계 대회에서의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항상 랭킹 뭐 10위권 밖에서 한 15위까지도 가고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중국 기사들은 랭킹으로 평가하기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꼬부려 가서 신진서 선수는 이 두 텀을 차지를 하겠다는 생각일까요? 살짝 이제 변화를 틀었죠. 네. 신진서 선수가 중반 이후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초반에 수순을 진행시키는 걸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은 수법들 뭐 그런 걸로 이제 초반을 풀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초반 연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준비를 하고 평소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투자한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웬만한 기사들보다는 그 인공지능에서 파생되는 변화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시 우상 쪽으로 걸쳐갔습니다. 왠지 큰 모양을 형성해가는 그런 포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선택했던 여기 한 점을 하나 나가놓고 여기를 틀어막고 그 다음에 진행시키는 것은 네. 여기 나간 수 자체는 이쪽 부근으로는 백이 악수이기 때문에 하변에서 반드시 싸움을 걸어갈 때 이제 그때 진행시키는 교환이고요. 지금 신진서 선수는 어차피 중앙 쪽으로 가볍게 하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를 나가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여기를 붙인다거나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신진서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1승 2패로 약간 뒤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처음 만나서 대국을 펼쳤고요. 자, 첫 대국은 탕웨이싱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2연패 뒤 마지막 대국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처음 두 선수가 만났을 때는 제가 기억하는 바둑이 맞다면 그때는 신진서 선수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졌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그런가요? 못하고 그냥 쉽게 져버렸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또 달라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겼고요. 네. 그렇네요. 첫 번째 대국이 뭐 내용을 보지 않고 스스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115수 만에 대국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억하는 그 바둑이 맞네요. 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었는데 그런데 뭐 지금 두 선수가 만났을 때는 그런 상대 전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는 객관적으로는 아마 이제 한국의 젊은 기사들에게 물어본다면 신진서 선수 쪽으로 선수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배팅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신진서 선수가 많이 성장을 한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의 모습 누구와 붙어도 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바둑도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분명 이제 수읽기, 전투력 이런 것이지만 네. 초반에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고요. 오히려 초반은 남들보다 좀 더 이제 느긋하게 두는 류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계산이 좀 확실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그 계산이라는 것이 형세 판단에 의한 계산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의 어떤 바꿔치기에 대한 계산, 판단 이런 부분에서 거의 정확합니다. 신진서 선수도 어느덧 9단이 되었고 그 정도 이제 경력이 쌓였고요. 이제 막내급에서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네. 꽤 고창급으로 올라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인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는 세계 대회에서의 어떤 활약을 보여줘야죠. 뭐 랭킹도 2위고 많은 부분에서 어린 신진서 선수이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붙이는 수법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붙이는 수법이 등장할 때는 주변 배석이 뭐 백이 어느 정도 좀 지켜져 있는 상황에서 붙이지 않나요? 최근에는 그냥 화점에다 갖다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을 좀 이제 중시를 하고 싶은데 그냥 걸치기에는 협공이 싫기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귀에 실리를 베기 얻는 게 싫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붙이고 자연스럽게 이 변으로 뻗어 나가고자 이렇게 붙이는 상황이 간혹 등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탕웨이싱 선수 하면 항상 이 초반은 좀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은 굉장히 끈끈하게 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언젠간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앞선 B조 8강전의 대국에서 탕웨이싱 선수가 김지석 선수와 만났을 때에도 그런 특징들이 잘 나타났는데요. 중반에 타개하는 과정에서 뭐 상대가 예측 못했던 상황에서 뭐 손을 뺀다든지 네. 그러면 그리고 막판에 뭐 상대의 진영에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상대 진영에서 몸을 비비 꼬아서 비비적대면서 이제 수를 내고 거기서 이제 승기를 휘어잡았는데 뭐 그런 과정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탕웨이싱 선수가 어떤 부분전 접전에서의 끈끈함 이런 거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한 발 덜 다가서는 것도 독특하죠. 저렇게 변 쪽으로 벌릴 때는 아예 뭐 귀 쪽을 지키던가 흙 쪽으로 다가갈 때는 바짝 흙돌에 가깝게 한 칸 더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렇게 약간 느슨하게 다가가는 수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이수의 의도를 네. 한번 살펴보면 어차피 여기를 바짝 다가서든 실전처럼 멀리서 다가서든 지금 흙이 여기 날일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신진서 선수 생각에 여기를 날일자를 흙이 하나 지키는 순간 이미 흙돌은 공격 대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곳이 공격 대상이 아니라면 백도 굳이 바짝 다가설 이유가 있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멀리 있어야 이곳에 흙이 침입을 했을 때에는 좀 더 유리한 싸움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백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약간 엷어졌는데요.
그럴 거면 아예 그냥 귀 쪽을 지키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여기를 지켰다면 흑이 날일자 교환을 안 했겠죠. 아, 아래쪽으로 다가서거나 그냥 두 네. 칸을 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는 백이 득이기 때문에 네. 유도를 하되 바짝 다가서는 것은 날일자를 통해서 흑이 이미 두터운데 가까이 가 있는 거니까 멀리 다가선 것은 그런 것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깨를 짚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 짚어 들어가는 감각도 독특하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에서 좀 기존의 백돌이 놓여져 있어서 지켜져 있는 상황에서 흙이 붙이는 이런 수법이 자주 등장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요. 여기서는 또 어깨를 짚어가네요. 붙이는 수가 아니라. 탕웨이싱 선수가 어차피 상변을 지금 다가서는 저곳이 굉장한 호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다가서고 백이 뭐 여기 모자를 씌운다거나 혹은 네. 날자로 두었을 때 그 이후에 어깨를 짚으면 좀 더 이 백의 간격에 이 골이 깊어져 있는 만큼 어깨 짚었을 때 좀 더 강력한 공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환을 시키고 여기를 다가선 것은 뭐 그런 것에 있어서 먼저 좀 이게 백의 모양 자체를 억제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백도 마찬가지로 어깨를 짚어서 삭감을 하고 있고요. 백이 이쪽을 어설프게 뭐 날일자 정도로 키우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교환이 흙이 좀 득이 돼서 상대에게 탈출할 그 시간을 주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그럴 바엔 아예 그냥 상변 쪽에서 타이트하게 눌러갑니다. 뭐 거의 이쪽 붙이는 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날일자보단 좀 더 이제 완벽하게 눌러가는 압박하는 자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붙여서. 자, 이렇게 백돌이 다 연결이 된다면 좌측의 흙 두 점도 약간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근데 네. 탕웨이싱 선수 하면 좀 이렇게 느슨하게 두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상대의 돌에 부딪히고 네. 뭔가 상대가 두텁고 본인은 좀 얇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도 뭔가 상대의 약점을 조금씩 노리면서 날카롭게 두고 뭐 이런 것이 이 선수의 특징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감각적인 부분으로 탈출을 시도하기보다는 좀 더 치열한 수법으로 안으로 파고들면서 지금 뭐 이런 수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런 수가 탕웨이싱 구단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귀 쪽으로 붙여서 행마의 탄력을 구하고 있는데요. 아, 막질 않고 위쪽으로 뻗어두네요. 막는다면 일단 호구를 쳤을 때 확실하게 상대에게 좀 탄력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은 이 처리가 끝나지 않은 이쪽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백의 응수가 좀 이쪽 부분에선 곤란해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저렇게 늘어가는 게 정수로 보여집니다. 탕웨이싱 선수가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초반 진행은 신진서 선수가 좀 더 괜찮게 느껴집니다. 아, 젖혀가네요. 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형태는 백이 붙여가서 거의 연결이 된 형태다. 거의 이런 식으로 외워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저렇게 우직하게 돌파해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보통은 여기를 이렇게 젖히고 돌파하는 게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단수 한 방이 집으로 워낙 아프고 네. 뻗어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실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고는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젖히는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둘 수 있는 이유, 탕웨이싱 선수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이쪽 부분의 간격이 여기 간격보다 넓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이쪽이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이쪽에 교환을 다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이 교환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뒷맛도 거의 없이 깔끔한 채 전부 100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미리 이쪽으로 교환을 시켜놓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귀에 사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를 두면 절대 잡힐 수가 없는 돌이고 그래서 또 여기 100 모양이 생각만큼 폭이 깊진 않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젖히고 돌파를 강행을 했습니다. 흙의 수순이 멋지네요. 귀에 사는 맛을 남겨놓은 상태로 백의 모양을 축소를 시켜놓고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두 점을 그냥 탈출을 시도했다면 백이 재차 여기를 치받아서 모양을 정리하고 백은 두텁고 흙만 좀 엷은 형태가 될 수 있었는데 탕웨이싱 선수의 특유의 기풍이 나왔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으로 더 파고들어서 이쪽 부분을 이제는 오히려 가볍게 보는 그런 진행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만 해두고 바로 안으로 파고들어서 돌을 살리고 있고요. 지금도 뭐 신진서 선수가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네. 탕웨이싱 선수의 이쪽 부분에서 어떤 전략도 굉장히 훌륭했고 바둑은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겠네요. 저라면 백을 잡고 싶지만 바둑 자체는 뭐 만만치 않은 정도 네. 뭐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신진서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의 대국 수순을 짚어보았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두텁게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탕웨이싱 선수도 오히려 흙 두 점을 가볍게 봤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어떤 두터움을 잃지는 않았고요. 이 바둑은 뭐 당분간은 큰 싸움 없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의 비조 4강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다른 4강전이죠. 박정환 구단과 탄시영 구단의 대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천보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 4강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탄샤오 구단의 현장 영상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탄샤오 구단의 대국. 자, 앞서 보셨던 신진서 구단의 대국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탄샤오 구단에 착수할 차례입니다. 네, 지금 백이 이제 여기를 붙이고 젖히면서 실리로 최대한 벌어들이고 있고 제가 예측했던 수는 이제 중앙을 지킬 것이다였는데 네. 약간 이제 박정환 선수가 우세하다고 판단되는 장면에서 탄샤 선수가 버텼어요. 집으로 최대한 버텨갔기 때문에 지금 중앙 네. 쪽 공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탄샤오 구단이 버텼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여기서 참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자, 찔러 갔을 때 백이 연결이 가능하다고 아까는 보았는데요. 지금도 달라진 게 없는 건가요? 아까 이제 이 날일자가 없을 때 수익기를 해본 것이긴 합니다만 끊어지는 건 없었죠. 근데 지금 날일자가 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덮어 씌워서 하나 밀고 이렇게 한 칸 뛴다면 이건 장문으로 흑 4점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은 지금 그렇게 공격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 여기를 들여다봐서 전체 백도를 무겁게 만들면서 지금 공격하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나오면 이번에는 이곳으로 눌러가면서 뭔가를 이 귀 쪽과 이쪽을 엮어가는 그런 식의 공격이 예상이 되죠. 자, 중앙에 백의 형태를 파울을 시켜놓고 돌을 무겁게 해서 전체 돌을 공격하겠다. 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탄샤오 구단은 가볍게 행마를 하는군요. 흔히 이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치 중 후행마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상대가 최대한 안형이 없게 만들고 밖으로 내모는 게 좋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쪽을 쭉 찌르고 나서 들여다보는 게 딱 그런 뜻입니다. 저의 일감은 사실은 뭐 이런 곳이나 이런 급소 자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요. 흑돌이 여기 없을 때 이런 데를 둬서 백이 쌍립을 설 때 이쪽으로 한 칸 띄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여기를 갔다면 백이 쌍립을 서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호구 쳐서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두었을 때 안쪽에 여기 호구 쳐서 이제 근거를 확보하는 게 좀 있다면 공격의 강도가 좀 약할 수밖에 없다. 박정환 선수는 이런 생각으로 아예 그냥 약간 속수 같지만 백집을 한 집도 안 내주고 쭉 가고 들여다보는 그 공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탄샤오 구단은 비틀었고요. 한 칸을 띄었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2점을 잇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잇는다면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변화도대로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진행보다는 좀 다른 그림을 지금 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을 갖추네요. 근데 흑이 돌파를 해서 102점을 포획을 했을 때 그래도 실리로 꽤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파한다면 또 여기 있고 큰 자리를 가면 네. 흑이 여기서 얻은 실리와 백이 여기와 여기서 얻은 실리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뭐 탄샤오 선수도 나름 뭐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 백이 한번 손을 빼고 나서 시작한 이 공격이니까요. 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겠죠. 자, 중앙에서 모양을 갖추면서 이 한 집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 칸 뛰니까 뭐 부분적으로 강력한 공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돌파를 하지 않고요. 계속 전체 돌을 몰겠다는 생각인가요? 백도 이제 한번 늦춰서 한 칸으로 응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두 점 쪽 돌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박정환 구단인데요. 백도 2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양을 만들어 가네요. 이제 두 점을 연결하는 방식에서는 뭐 있는 것과 치받는 게 있는데 지금은 네. 이쪽 그 사활을 생각해 본다면 치받는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치받고 늘고 이런 식으로 밀어서 행마를 했다면 사실
여기 두 점도 살리면서 당장 백도 뭐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흑도 기분이 약간 좋은 활용은 있는 게 이 백돌이 없기 때문에 여기 들여다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공격을 아니면 뭐 멀리서 이런 데를 밀어간다든지 시도한다면 아직은 처리되지 않은 중앙과 이쪽 부근의 열분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일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 점을 중시하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안정을 꾀야 하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단해 갑니다. 지난 B조 16강전에서 일본의 이치리 키리오 선수를 상대할 때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공격 자체가 그렇게 서두르거나 아주 강렬하게 공격을 들어가진 않는데 서서히 두 텀을 바탕으로 상대 해도를 압박해 들어가면서 이 갑갑함을 안겨주려는 그런 네. 박정환 선수 특유의 바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승 4패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두 기사의 첫 만남은 2012년도에 이루어졌었는데요. 갑조 리그에서 만나서 탄샤오 구단이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첫 대국에서는 패했지만 이후 2014년부터 15년까지 박정환 구단이 6연승을 거둔 바가 있네요. 네, 2014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제 6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탄샤오 선수에게 좀 천적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탄샤오 선수가 또 2연승을 거두기도 하면서 네. 약간은 상대 전적을 따라잡았지만 마지막 대결에서는 약 1년 전에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렇게 흑이 우측으로 기대면서 행마하는 게 기분 좋은 이유가 우측이 아직은 완성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중앙을 신경 쓰면서 우측도 신경 써야 되는 백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역시나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박정환 선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 우측은 확실하게 하나 살아났고요. 문을 완벽하게 잠가 두었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변에 있는 백돌은 뭐 공격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알토란 같은 집을 내고 살아있는 형태이고 네. 중앙도 뭐 잡힐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 공격을 통해서 이 두 점 쪽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공격을 통해 더 얻을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박정환 선수가 두 텀을 바탕으로 그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냥 여기를 돌파를 하면 지금 백이 이렇게 호구 쳐서 안정을 꾀하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단수가 또 아프기 때문에 늘어야 하는데 네. 이 정도에 두고 이런 곳을 잇는다면 지금 백이 여기도 살았고 여기도 이제는 공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흑이 두 텀을 바탕으로 뭔가를 시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뚫는 것은 일감이지만 약간 상대에게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백에 대한 공격이 쉽지 않다면 굳이 모양을 따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직은 뭐 완성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 같은 형태보다는 좀 좋은 게 없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는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아낌없이 두고요. 네. 근데 저런 자리는 먼저 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차피 백이 둬도 빠지고 막지 않나요? 앞서 이제 귀의 맛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격을 하다가 백이 이런 데를 늘면서 살게 되면 그때 느는 건 이제 후수가 됩니다. 아, 그리고 네.
귀의 맛 자체는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염려한 좀 확실하게 처리하는 교환입니다. 아직 연결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을 때 빠져서 네, 베개 웅수를 강요시켜 놓고 이제는 귀의 맛이 완벽하게 없어졌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를 내렸었을 때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어도 어쩌면 귀의 수가 확실치도 않고 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구 내용의 흐름 자체는. 근데 네. 느는 자체가 지금 손해는 없잖아요. 음, 젖혀있는 것도 선수가 아니고 손해가 네. 없는데 여기를 늘었을 때 백이 여기를 늘어서 받으면 그때는 아까처럼 돌파해도 이미 이 교환 자체는 한 칸 뛰는 걸 봐서 집으로 득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런데 호구 당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원래 두터운 백돌에 또 한 번의 두터움을 줬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를 늘었을 때는 막는 것과 이쪽을 늘었을 때 그 응수를 달리함에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돌파하는 것은 조금 아쉽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을 통해서 좀 더 공격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개 모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젖혀서 받으면 흙이 늘어주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었을 때는 백이 여기를 치받아서 두 점 더 연결을 하고 안쪽에 어느 정도의 근거도 확보하는 이런 흐름이 됐을 때 흙이 탐탁치는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젖히면 모양은 따지지 않고 이제 여기를 호구 쳐서 막을 때 여기 끊어갑니다. 받아야죠. 그때 여기도 하나 찌를 수 있습니다. 받아야죠. 그때 이렇게 단수 쳐서 지금 반격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은 주변에 이 두터움이 있는 흙이 좀 더 유리한 싸움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 붙여가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당장 젖히는 것이 안 된다면 옆쪽으로 흙이 젖히는 자리를 방비를 해놓고 젖히면 어떨까요? 악수인가요? 네, 약간 악수인데요. 이렇게 하고 젖히는 게 악수인 이유가 이렇게 집을 안형을 확보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흙이 여기를 갖다 붙이거나 했을 때 어차피 끊어가는 게 지금 안 되는 자세 아닙니까? 아, 지금 네.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악수 교환을 하고 지켜도 어차피 집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교환을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만히 늘어두었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아까 네. 그냥 뚫어서 백에게 호구를 당한 형태보다는 이게 좀 더 득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이쪽 호구 치는 것을 일단은 없게 만들었죠. 네. 네, 이렇게 두 점을 포획하면서 그 부분에서 실리가 꽤 불어났습니다. 아, 네. 흑도 지금 두 점을 차지하면서 꽤나 집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 중앙을 지키지 않고 여기를 뒀다는 것은 지금 집으로 버티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를 두니까 이제 여기를 돌파를 허용했단 말이죠. 근데 네. 다시 한번 여기를 두지 않고 중앙을 지킨다면 이제는 애초에 집으로 버틴다는 생각 자체에서 조금 작전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집으로 달리고 있고요. 단시호 선수. 대신 박정환 선수는 아직까지 엷은 이 중앙 쪽의 백도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득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집에 대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백의 발전성을 제외했을 때 지금 여기가 엷으니까요. 여기를 제외했을 때 한 47 정도 백집이 나고 있습니다. 네. 흑은 지금 경계선을 한 이 정도로 그렸을 때 55집이 납니다. 그럼 딱 이 경계선으로 그리고 여기 백 모양을 발전성을 치지 않았을 때 비슷하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흑이 여기서 집을 내면 백도 여기서 집이 불어나고 흑이 침입하면 여기도 어느 정도 깨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거의 제가 계산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그럼 집으로 지금 딱 비슷한 상황에서 이쪽에 백돌이 좀 엷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지 못한 돌이라서 그 정도 박정환 선수가 기분 좋은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미생인 백도를 이용해서 얼마큼의 이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자, 백도 꼬부려 놓고요. 자, 탄샤오 구단의 천법의 대국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6강전 린지넨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8강전에서는 판팅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린지니엔 선수는 이제 대만의 강자이고 판팅이 선수는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는 중국의 어린 강자인데 네. 특히 판팅이 선수에게 굉장히 힘겨운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고 지금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자, 모두 어린 선수들을 상대를 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박정환 선수, 뭐 이치리키리오 선수와 이동훈 선수에게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이긴 것 자체가 뭐 놀랍다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국 내용에 있어서 이미 한 이동훈 선수와의 대국 같은 경우에는 한 초반 50수쯤에 그 인공지능 판단으로는 이미 9대1 이상으로 격차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70수 되니까 이미 95% 이상 이제 승률 기대치에서 앞서 나가는데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치리키료 선수에게도 한 70수 언저리부터는 뭐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 90%대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최근에 약간 이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우려 이번 대회에서 완벽하게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텁게 이 하변 쪽을 누르면서 또 중앙에 백돌 전체의 엷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좋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여기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이 이런 데를 원래는 누르는 게 좀 이상하죠. 흙이 둘 거라면 이제 침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누르는 것은 흙 백이 여기를 받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받으면 붙여서 젖힐 때 또 여기를 끼우면 지금 계속 활용이 가능하고 네. 이 벽이 있다면 이 백돌이 지금 못 살아있는 형태라서 그게 백의 고민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 한 칸도 흙에 걸리라고 보고요. 바깥쪽에 이런 두터움을 쌓고 나서 흙이 여기를 찔러 들어가면 지금 백이 못 살아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끊고 받을 때 따고 여기를 둘 때 뭐 여긴 교환을 시킬 수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나 하면 지금 백이 여기 한 집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 바깥쪽이 지금 흙이 두터움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네. 이 대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밀어서 여기를 받을 수 있는지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백이 받지 못한다면 하변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너무 눌리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이 깨지게 됩니다. 네. 받지를 못하네요. 중앙 쪽으로 손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거길 미니까 네. AI 승부 예측은 흙 쪽으로 좀 더 이제 색채가 짙어지는데요. 좀 버텨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단샤오 선수는 버티기에는 대마 전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후퇴를 했고 일단 박정환 선수가 기분 좋게 하변을 눌러갑니다. 확실한 것은 이로써 좀 더 박정환 선수의 우세가 그 전까지는 어떤 흐름의 우세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수치로의 어떤 우세로 뒤바뀌는 것 같습니다. 백이 불어날 자리보다는 흙이 불어날 자리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 자, 그만큼 그 정도의 흙이 재미있는 형세를 이끌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형세 판단한 것에서 이쪽 부분의 형태는 집으로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백돌이 여기 하나 왔지만 원래 여기는 뭐 집을 크게 세던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 달라진 것이 없고 이제 아까 이쪽 부분은 흙은 한 이 정도 경계선 이 정도로 경계선을 그리고 네. 이쪽에 백집은 치지 않았을 때 집으로 비슷했습니다. 근데 백이 여기를 눌리면서 그 발전성이 집으로 바뀐 것은 한 4집 정도인데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덮어 씌우면요. 아까 뒤로 경계선을 그린 것보다는 4집 이상은 확실히 흙의 집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안팎으로 세어보면 지금은 박정환 선수의 우세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 자리 정말 커 보입니다. 지금은 차단이 가능한데도 붙였습니다. 흙의 진영 안에서 붙여갔는데요. 지금은 여길 내려설 수가 있죠. 내려설 때 여길 끊어봤자 어차피 이쪽을 끊고 단수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샤오 선수는 내려서면 이쪽으로 붙인다는 뜻으로밖에 풀이가 되질 않는데 이제 여기 차단을 하면 그때는 끊었을 때 이게 걸리니까요. 여기를 붙인 수 자체가 집으로 손해이고 흙이 뒤로 받는다면 여기서는 백이 좀 득을 받지만 이 붙인 수가 2집 손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끝내기 수단을 위해서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박정환 구단과 탄샤오 구단 올해 중국 리그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박정환 구단은 꾸준히 중국 리그에서 높은 승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정말 이상하리 많지 좀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성적이죠. 지금 2승 6패를 기록 중인데 그 외에 세계 대회로 눈을 돌려보면 박정환 구단 이미 본인의 그 최고 상금을 나날이 경신해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미 올 시즌 몽백카페 세계대회 우승을 비롯해서 하세배, 크라운 혜태배, 바둑왕전, 월드바둑 챔피언십 이런 여러 대회에서 계속 우승컵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지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메이저 세계 타이틀이라는 그 우승 트로피에서는 몽백카페를 제외한 다른 대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세계대회 자체가 연말이 이제 수집 기간이긴 하니까 이제부터의 박정환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18년을 전반적으로 보면 박정환 선수가 크게 부진에 빠져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KB 리그에서도 보면 또 기자들의 좋은 해가 있고 안 좋은 해가 있는데요.
박주영 구단은 꾸준히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네, 살짝 쉬어가는 해인 것 같습니다. 2승 6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탄샤오 선수는 6승 9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서로의 경계선이 어느 정도 그어지고 있고 네, 끝내기 단계인데요. 어쨌든 그 경계선 자체가 조금은 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젖혀 있고 이쪽 집이 14집이고요. 흙집은 한 62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큰 자리 중에는 여기 한 칸 흙이 둔다면 좀 기분 좋은 끝내기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백이 둔다면 이쪽 한 점을 살리는 게 백이 선수로 교환이 가능하면서 이쪽 부가 한 칸 뛸 때 약간 뒷맛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백집은 한 52 정도? 52, 3? 네, 52 정도? 네, 한 반면 10집 정도 박정환 선수가 앞서는 듯 보이는데요. 덤이 7집 반이라고 해도 한 2집 정도의 차이로는 지금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는 듯 그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중국에서 창설한 대회이기 때문에 덤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아예 미세한 반집 승부라거나 혹은 네. 뭐 반집 한집 반 이런 승부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끝내기 순간에는 항상 이제 중국 룰에서 특히 흑번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국 룰과 비교했을 때 이미 네. 덤으로 한 집 차이가 나고 공배 메우는 과정에서 반패를 버티면서 언제든지 한 집을 더 따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다 쳤을 때 한국 룰과는 한 2집 정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끝내기에서 우세하다고 해도 긴장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중국 룰입니다. 또 덤을 의식한 또 운영 기사들이 많은 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해도요. 보면 정말 평소에 늘 한국 룰로 시합을 치르다 보니까 네. 이 중국 룰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에서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그냥 끝내기인데 한국 룰이라면 이 끝내기는 5집짜리인데 7집짜리인데 중국 룰에서 뭐 5집짜리가 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중국 갑조 리그를 뛰는 뭐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둑이 굉장히 변화의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중국 룰은 특이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대표 선발전 역시 덤 7집 반으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그 중국에서 벌어지는 시합이나 일본에서 벌어지는 시합 그 경우에는 네. 그 한국에서 대표자를 가리는 한국 대표 선발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룰에 맞춰서 이제 시합을 치르니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끝내기가 잠깐 형태가 떠올라서 여기다 그려보면요. 네. 당시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합니다. 이 형태를 처음 봤던 것은 이제 이민배 신예 대회에서 당시 한국의 이제 박건호 선수가 이 끝내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해서 이쪽 끝내기를 들어갔었는데요. 여기서 이쪽을 치중하고 붙이는 수가 한국 룰로 친다면
지금 여기서 흙이 막았을 때는 4집에 6, 8집, 흙 8집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곳을 두었을 때에는 흙이 2번 두면서 여기 한 점을 따낼 가치가 있죠. 네. 그러면 흙의 한 집. 그럼 아까 8집이나 한 집이니까 7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네. 이건 한국 룰에서는 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7집입니다. 네. 근데 중국 룰에서는 이게 가치가 뒤바뀌는데요. 여기를 두는 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집 정도이고 여기를 치중하는 것이 흙이냐 백이냐에 따라서 5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세계대회를 많이 참가했던 기사들도 순간적으로 네. 헷갈리기 쉬운 형태가 바로 저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아주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아주 쉬운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중국룰은 공배가 한 집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형태에서 백은 더 이상 두고 싶어도 둘 곳이 없습니다. 네. 흙은 두고 싶으면 아. 한국 룰에선 집이 아닐지라도 여기 2번을 둘 수가 있죠. 이게 집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저런 형태가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늘 시시각각 나오기 때문에 끝내기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선수들이 끝내기 계산을 할 때 그 집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놓여지는 돌수 계산도 해야겠네요, 습관을. 근데 그렇게 계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냥 이제 형태를 이해를 하고 형태에서 어떻게 이게 집 계산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계가 방식은 한국 룰대로 이게 계가를 합니다. 그건 뭐 중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너무 어렵네요. 네, 다시 판으로 돌아와서 박정환 선수가 반면 10집 정도는 앞서 있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도의 흐름, 차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이제 박정환 선수가 저보다 훨씬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뭔가 선택하는 수들로 봤을 때 박정환 선수가 본인의 우세함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흙이 이 공격하는 과정이나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무리스러운 수나 그런 게 뭐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 나오면서 연결을 했고요. 지금 탄샤오 선수가 흙 진영을 깨 들어가는 의미도 있지만 저렇게 비집고 나가야 아직 뭐 이쪽 부분이 좀 괴롭힐 수 있는 뒷맛 뭐 예를 네. 들면 흙이 이런 데를 늘었을 때 이 사활의 선수가 되거나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커버를 치면서 반대로 이 흙돌에 대한 한 점을 살리면서의 역습도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데 살렸을 때 이 흙돌이 전부 지금 못 살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집으로 꽤 당할 수가 있죠. 이런 데를 또 네. 나가고 이쪽을 또 나가고 하면서 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이쪽을 계속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쪽 부분을 뭔가 집으로도 그렇고 뒷맛도 그렇고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뭐 눈에 들어오는 대로 지킨다면 백이 여길 뒀을 때 앞서 많이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흙이 여기를 두면 가장 쉽습니다. 이 한 점을 잡는 것 자체가 한 5집 정도의 가치는 있고
이것으로 이 형태는 깔끔합니다. 지금까지 두텁게 운영을 잘 해왔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네, 여기를 주는 게 좀 쉽고 깔끔해 보이는데 이제 대국자들이 어떤 실전 심리로 한번 파고들어 보면요. 이런 건 있겠습니다. 흙이 여기를 치받는 게 자체로는 거의 선수성으로 끝내기가 들어갑니다. 네. 백이 받아야죠. 그러면 약간 모양은 좀 뒷마티 고약하지만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여기로 가는 게 통하는지 그걸 일단 좀 수익 있게 해보게 되고요. 실전에서는. 안 했을 때 역으로 백에게 이곳을 당하는 것과의 어떤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일단은 처음에는 지킬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고 지킨다면 이곳을 어떻게 지키는 게 최선의 집 계산이 나오는지 그런 걸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치받는 수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 치받고 받을 때 안 받으면 이제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내려서면 단번에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치받았을 때에도 백은 받아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지키면 나중에 여기를 비집고 들어오는 어떤 끝내기는 남지만 당장은 밀고 한 칸 뛰어서 지금 장문으로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판단을 조금은 뭐 해봐야겠습니다. 뭐 교환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끝내기를 하기보다는 이쪽 끝내기를 하는 게 집으로도 뒷맛도 좀 깔끔해 보입니다. 선수일까요? 그 자리도 백이 연결을 하게 된다면 집이 불어나기 때문에 먼저 이 연결을 방비를 하는 건데요. 아, 네. 지금 저수는 가능하겠네요. 앞서 이제 저희가 여기 백이 연결하는 것이 조금 흑의 입장에서 뒷맛이 고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당장 여기를 가기에는 여기를 흑이 밀었을 때 백의 입장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막으면 끊는 걸 통해서 활용하고 이쪽 부분에 자충이 채워지면서 쉽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를 뒤로 후퇴하면 이 자체가 워낙 당했기 때문에 흑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하면서 연결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선수라고 판단을 했네요. 네, 그곳을 백이 반발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교환만으로도 이득을 본 거죠. 백이 뒤로 막아야 한다면 흑은 뭐 안 할 이유는 없는 교환이었습니다. 백은 뭐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는 굳이 뭐 여기에 치중하지 않더라도 그냥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교환 자체는 그 교환이 없었을 때 백이 한 칸 뛰어서 원래 넘어가는 것이 역끝내기로 큰 자리였던 만큼 손해가 없는 자리입니다. 정교한데요. 아직은 조금 수순이 남아있고 네. 그리고 집 차이 자체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집 차이이기도 합니다. 제 판단으로 한 10집 정도니까요. 하지만 박정환 선수라면 이 바둑은 뭔가 역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안정감 있는 마무리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한국 랭킹 1, 2위의 선수들이 4강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박정환 구단은 58개월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은 3개월 연속으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박정환 선수는 꽤 부진했고 신진서 선수가 꽤나 이제 성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 천부배에서 만약에 박정환 선수가 1회전에서 지고 신진서 선수가 맹활약을 했을 때에는 한국 랭킹 1, 2위 자리가 뒤바뀔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수 차이가 꽤 났음에도 그만큼 네. 이제 신진서 선수의 최근 활약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근데 뭐 이 투톱이 나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다음 달 랭킹 발표에서 박정환 구단의 1위는 뭐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점점 어떤 신진서 선수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랭킹 발표를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참 박정환 선수가 그 랭킹 점수를 쭉 올렸을 때 보면 참 경이롭기까지 했는데요. 이 한국 랭킹이 자신이 가진 점수와 상대가 가진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겼을 때 본인은 랭킹 높은 쪽은 조금 오르고 네. 낮은 쪽은 많이 오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박정환 선수는 특히나 인류들만을 상대하면서 계속 랭킹을 올려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보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경이로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이 50개월 연속 1위 이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전에 이 랭킹제 시행 이후에 이세돌 구단이 세운 기록 67차례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연속 기록으로는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역대급 기록이고요. 이제 총 1위 횟수에 있어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경쟁을 했었는데 사실 그 과거의 1인자들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랭킹제 시행 자체가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가 끝이 난 이후에 네. 이제 랭킹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창호 구단이 랭킹제가 지금의 랭킹제가 과거 이창호 구단 전성기 때 있었으면 도대체 몇 개월 연속 네. 1위였을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 느낌으로는 한 92년쯤 아니면 91년 말 이쯤에는 이미 이창호 구단이 한국 랭킹 1위인데요. 단 한 번의 어떤 흔들림도 없었고 한 2002년까지는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11년 연속 1위 정도는 했을 겁니다. 개월로 안 가고 연수로 가야겠네요. 박정환 구단도 뭐 랭킹 연속 1위 기록으로 뭐 비교가 되진 않는 어떤 전설의 존재이지만 네. 그런 이창호 구단의 어떤 전철을 밟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신진서 선수가 서운해하나요? 아무튼 58개월 1위라는 것도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그 뒤를 또 신진서 구단이 바짝 쫓고 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이 바둑 팬 저희의 입장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어떻게 보면 좀 운명이랄까요? 재미있는 부분이 지금 최정 선수도 여자 바둑계에서 압도적으로 랭킹 1위 아니겠습니까? 네. 최정 선수도 마찬가지로 58개월 연속입니다. 두 선수가 네. 한국의 본좌에 딱 등극하고 나서 그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날짜 끝내기에 대해서 지금 판샤오 선수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저 현장에 제가 보고 있진 않지만 이 상태에서 탄샤오 선수나 박정환 선수나 계산이 정확한 선수들이고 네. 탄샤오 선수가 그냥 저걸 받아주는 게 부분적으로 정설일지 몰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다면 여기서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끝내기를 풀어가야 할지 뭐 어떤 그런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무난하게 두어가는 것은 좀 집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이 이제 여기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이 한 점을 살린다는 뜻인데 흑이 여기를 밀고 들어갔을 때가 좀 괴롭습니다. 네.
우선 한 번은 좀 참아둬야 될 것 같네요. 굉장히 아픕니다. 네, 한 점을 움직이네요. 승부수입니다. 네. 또 워낙 끝내기에서 빈틈이 없는 박정환 구단이기 때문에 더 흔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 하나 젖혀두고 꼬부릴 때 여기 밀면 여기 어떻게 맞죠? 백이 늘어두어도 귀는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요. 네. 늘어두면 여차하면 흙이 아예 그냥 연결하기 전에 여기까지 한번 막아보고요. 그럼 이제 여기 한 집을 확보했고 여기서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데 잡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지금 여기를 치받는 게 선수고 여기를 꽉 잇는 것도 선수입니다. 그럼 백이 이제 흑돌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 흑돌이 있고 여기 백돌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잡으러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이 한 점을 살리면 연결을 할 수 있고 연결을 방해하면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살아 있으니까 지금 백이 이 흑돌을 잡을 수는 없고요. 여기서 흑이 꽤나 심리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이라면 박정환 선수 크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백이 이 한 점을 움직여 나가서 이 아래쪽 흙 공격에 대한 것은 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변 쪽으로 아까 보여주신 대로 입구자로 다가왔을 때는 좀 기분 좋은 끝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메리트를 느꼈을까요? 근데 아마 탄샤오 선수가 여기서 한 점을 살려나오는 한 5집 정도의 가치 그것 플러스 여기를 선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네. 양쪽의 매력을 느끼고 이쪽에서의 손해는 좀 감수를 하고 이 끝내기 수순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박정환 선수의 날일자가 완착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네. 여기를 밀고 나서 차분히 끝내게 하면 됩니다. 네, 여기를 받고 여기를 막고 제 예상으로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끝내기에는 되게 할 수가 있죠. 네. 받고 그 다음 여기를 막거나 아니면 좀 더 공격을 가거나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연결합니까? 틀어 막는 쪽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백이 여기를 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를 밀어서 흙이 받으면 다음에 원래는 좀 하기 껄끄러웠던 여기 한 칸 띄고 나서 여기까지 갖다 붙이는 이 변화가 있거든요. 네. 이 이 교환이 교환이 없다면 없을 때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 박정환 구단은 이 교환이 있든 없든 이걸 노리고 일단은 그냥 연결을 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내기 수순에서 어떤 정리 단계로 보였던 이 교환이 오히려 박정환 선수는 좀 아깝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그 교환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자, 중앙에서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요. 중앙 그리고 우변, 좌하귀 이 자리만 정리가 된다면 큰 끝내기는 다 두어졌습니다. 네, 바둑은 여전히 박정환 선수의 계속된 우세인데 지금 마지막 어려운 변화로 탄샤오 선수가 이끌고 있잖아요. 이곳에서의 어떤 마지막 방어, 이것이 승리로 가는 어떤 마지막 난관이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 신중해야겠습니다. 백도 나가기 전에 하나 붙여놓는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나가면 호구 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붙여놓고 나가서 좀 진행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흑이 바로 막는 것을 방비를 했고요. 예상되는 변화는 여기를 두고 나가고 이곳을 두고 일단 백은 이제 여기 끝내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 중앙으로 연결을 하면서 좌귀의 맛을 노리고 있습니다. B조 4강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